자,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시간이죠. 길게 찍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아시죠? 집중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찍은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13번 문제를 볼게요. 역시 2008년도 문제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내부에서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진파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A가 있고요. 그 위에 뭔가가 더 있죠. 그랬을 때 지진파는, 자, 알아둡시다. 지진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책에 따라서 세 개입니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P파라는 게 있습니다. P파는, 이거는 횡파입니다. P파는 횡파예요. 횡파는 매질과 진동하는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직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액체, 고체, 기체 뭐든지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액체, 고체, 기체 뭐든지 다 통과해요. 그리고 같은 액체더라도 밀도가 크면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물론 고체에서 제일 빠릅니다. 속도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고요. 그 다음 기체입니다. 같은 고체이더라도 밀도가 크면 빠릅니다. 네, 그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또 뭐가 문제입니까? P파가 있으면 S파가 있습니다. S파는, 요거는 종파입니다. S파는 종파라는 얘기는 진동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 그랬죠. 제 목소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파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이 종파는 고체밖에 통과가 안 돼요. 고체밖에 통과가 안 돼요. 액체라든가 이런 것은 통과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물론 억지로 통과를 시키면 통과는 됩니다. 솔리드 스톤 그려가지고 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방법이고요. 보통 고체만 통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파는 P파보다는 좀 느립니다. 속도가 한 절반 정도 돼요. 우리 교과서라든가 다른 책에 찾아보시면 P파의 속도는 초속 8km, S파는 초속 5km. 뭐 그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최소 속도이고요. P파는 최소한 8km 이상 나갑니다. 빠른 경우는 초속 한 10km, 12km까지 나가고요. S파는 좀 느립니다.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4km, 빠르면 한 5km. 자, 그리고 그림 한번 보시면 위에서 빠른 그림, 위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는 P파입니다. 그리고 A 부분은 요거는 뭡니까? S파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게 뭐라고요? P파라고 해요. P파. 위에 있는 부분은 P파고요. 아래 있는 부분은 S파. 그리고 갑자기 빨라지는 면이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나눠진 이유가 요 부분은 첫째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각과 멘트의 경계면입니다. 최초로 발견된 면이다. 그래서 모호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지구의 핵이고요. 이쪽은 멘틀인데 핵과 멘틀의 경계면에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P파 진행 속도 12km 이상 나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고체고요. 이 안쪽은 액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뚝 떨어집니다. 이 면을 가지고 이것도 불연속면입니다. 구텐베르그 면하는 불연속면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갑자기 5100km에서 속도가 약간 빨라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여기가 내핵, 고체된 부분이다. 이걸 가지고 독일 과학자죠. 레만이 발견했다. 그래서 레만면이다. 라고 하죠. 여기는 고체고요. 액체고 고체입니다. 그리고 자, 옳은 것 찾아봐라. 이렇게 부르죠. A는 P파냐? 제가 아까 무슨 파라고요? S파라고 했죠. 그거 틀렸죠. 나와 다는 상태가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나와 다는 그랬죠. 나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고체라고 했어요. 다는 뭐라고요? 액체. 그래서 다른 물질 맞습니다. 다는 고체 상태이다. 다는 고체가 아니고 이거 뭐라고 그랬죠? 액체라고 했죠. 라까지 S파가 도달한다. 얘 도달을 못합니다. 이 액체 때문에 도달을 못해. 지구 내부엔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층이 있다는 건 네. 지금 층이 몇 개 있죠? 멘틀층? 내핵, 외핵이니까. 층이 몇 개? 3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2개가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옳은 걸 한 개만 골라라? 몇 번요? 예, 2번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이거는
팽이가 나왔네요. 14번. 이건 초등학교 때 이 자연 관찰 시간에 많이 하죠. 색이 이렇게 삼원색 있는 거 집어 돌려가면서 얘들아 무슨 색깔로 보이니? 전등 빠르주노초 RGB, 그린, R이 뭐죠? 레드, 그린, 블루 이 색깔 비춰가면서 어떤 색깔로 되나 초등학교 때 했던 관찰 시간입니다. 빛의 분절 현상을 이용하여 햇빛을 여러 색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햇빛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프리즘이죠. 프리즘 찾으세요. 몇 번입니까? 3번이죠. 한 개 더 알아볼까요? 구분길에서는 뭘 씁니까? 볼록ков으로 쓰죠. 아파트 뭐 구분길 같은데 뭐가 쓰냐? 아파트 입구 같은데 많이 쓰고요. 산길에도 이런 거 많이 갖다 놓죠. 그리고 편의점에 가시면 거울을 써요. 그 거울은 무슨 거울이에요? 편의점에 있는 거울은 무슨 거울일까요? 모르겠네요. 편의점에 있는 거울은 무슨 거울이에요, 여러분? 네, 그것도 역시 볼록 거울입니다. 편의점에 있는 거울은 볼록 거울이에요. 아빠가 쓰는 백미러는 무슨 거울이에요? 예, 그 오목 거울입니다. 오목 거울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면 있죠. 오목 거울은 돋보기와 같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이렇게 경고 문구가 붙어 있죠. 돋보기와 같아요. 오목 거울은. 스크린은 그냥 스크린이고요. 답이 몇 번 찾으시면 돼요? 3번 찾으시면 돼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혀는 건강한 사람의 신동맥, 신장입니다. 혈액과 오줌의 성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뭔지 모르지만 신동맥에서는 비율이 0.03이었다가 오줌에서는 2%입니다. 약 100배 정도 증가했죠. 포도당은 0.1이었는데 오줌에서는 0이고요. 단백질도 7이 있었는데 0입니다. 그럼 이건 어딥니까? A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이 요소입니다. 포도당이 오줌에 섞여 나오면 그게 뭐라고 그러죠? 네, 당뇨입니다. 단백질이 빠져납니다. 이게 단백뇨라고 그러지 그 병입니다. 그래서 오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잔뜩 있습니까? 요소 성분만 잔뜩 있습니다. 요소. 녹말은 우리 몸 안에 없습니다. 녹말이 여러 번 몸 안에 있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지방산, 아미노산, 글리세롤은 절대 우리 몸 안에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지방산, 아미노산, 글리세롤이 우리 몸 안에서 소변에 섞여서 빠져나가면 물론 대변에서 섞여 나갈 수는 있어요. 대변은 소화가 덜, 흡수가 덜 된 게 빠지기 때문에 됩니다. 하지만 오줌에는 절대로 지방산, 아미노산, 글리세롤은 없습니다. 있으면 그게 병입니다. 16번. 자, 힘냅시다. 16번. 그림은 양초의 촌농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분자물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고체, 액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초가 녹을 때 변화가 오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이런 얘기죠. 고체가 액체로 되면 일정한 모양이 있다가 일정한 모양이 없어지는 거고요. 일정한 부피가 있다가 일정한 부피가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분자 운동이 느리다가 분자 운동이 빨라집니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으세요. 몇 번째 찾으십니까? 분자 배열이 불규칙해진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몇 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어요? 예, 4번에 있죠. 분자 배열이 불규칙해진다.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몸 안에 장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번 정도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으리라 믿고요. 초등학교 이게 5학년인가 나올 겁니다. 이게 쉬운 거. 자, A는 이게 뭡니까? A 그림은 식도입니다. A는 식도. 식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E. 이거 뭡니까? 위입니다. 위. 위에서는 노래도 있죠. 위에서는 펩신이 나오고요. 펩신이 나오고 펩신, 5개이 나와서 뭐가 됩니까? 단백질이 1차적으로 소화가 되죠. 펩신은 신맛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을 하루 종일 굶고요. 트닙을 하면 뱃속에서 신내가 풀풀 올라오죠. 위산이 나오죠. 위산이 어디로 나옵니까? 식도 이렇게 역류되면 식도염이라는 거죠. 이건 의사 시간이 아니니까 빼고요. B는 이건 간이죠.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많이 열을 내는 부분은 간입니다. 간에는 항상 열이 있습니다. C는 이건 뭡니까? C는 바깥에 이렇게 고부라진 이게 뭐라고요? 예, 대장이죠. 대장. D는 뭐예요? 이제 소장. 그래서 문제. 이 그림에서 보기가 설명하는 부분은
염산과 펩신이 분비된다. 염산과 펩신이 분비된다. 네, 여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입니다. 그래서 1, A, B, C, D, E 중에 뭐라고요? E. 단백질의 분해작용이 처음으로 일어난다. 맞습니다. 5번 찾습니다. 염산. 염산은 우리 몸 안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예,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소화액 중에 염산이 나오는데요. 너무 적으면 배탈이 잘 나요. 너무 많으면 뭐라 그러지? 위산과다라 그래서 그것도 병입니다. 혹시 냉면을 한꺼번에 뭐 두 그릇을 원샷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산의 농도가 묽어져요. 그럼 배탈이 나죠. 그 얘기 우리가 먹는 좀 그렇다 해서 음식물 거부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물에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피해서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세균들을 없애주는 게 염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세균을 먹어도 여러분은 까딱 없으니까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죠. 18번.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이 그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과서에 있나봐요. 그래도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배우나요? 그래서 거울 가지고 배울 겁니다. 그림은 수면에 레이저 포인트로 빛을 비쳤을 때 빛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 꼭 표시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법선입니다. 법선입니다. 법선이라는 말은 이게 법이라는 게 뭐죠? 기준이죠. 어떤 녀석, 어떤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뭐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관 자신이 기분 나쁘면 당신 벌금 내시오. 기분 좋으면 그냥 가시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법이 뭐냐고요? 기준이죠. 그 법선이 뭐라고요? 이 기준선이에요. 법선은 반사면, 굴절면의 수직인 선입니다. 입사광선을 따집니다. 입사광선이 여기 있죠. 입사광선인데 입사각이 얼마입니까? 항상 법선을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법선하고 몇 도입니까? 여기서는 60도죠. 반사광선은 몇 도입니까?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니까 60도. 반사각, 입사각은 항상 같다. 반사법칙이죠. 굴절법은 이게 굴절각이에요. 어디게 굴절각입니까? 이게 굴절각이 아니에요. 이게 굴절각, 요게 굴절각입니다. 요게 굴절각이에요. 이 밑에도 법선이 있다라고 칩니다.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이니까 요게 법선입니다. 요 밑에는 요게 법선입니다. 요게 굴절각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입사각, 굴절각, 반사각. A는 굴절광선이다. A는 굴절광선이다. A가 굴절광선이니까 반사광이고요. 입사각은 30도다. 입사각은 몇 도라고요? 60도다. 반사각은 60도다. 맞습니다. 이게 답은 3번입니다. 입사각과 굴절각은 같다. 입사각과 굴절각은 같은 게 아니고 반사각이 같죠.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 반사각이 같답니다. 굴절각은 아무도 몰라요. 실험해봐야 합니다. 실험해봐야 합니다. 물론 공기와 물 같으면 지구에 있는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놓게 해놨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실험해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작아지는 건 맞습니다. 60도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왜 60도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이따가 배우시고요. 작아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19번 한번 볼까요? 19번. 요거는 이 순환계통에 나오는 거죠. 판막 설명하는 거죠. 자, 볼까요? 요쪽에 있는 가는 이거는 동맥이고요. 나는 이거는 뭡니까? 이건 모세혈관입니다. 다는 이거는 정맥혈입니다. 정맥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있는 이유는 정맥은 혈압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혈압이 낮다 보니까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안 흐르면 고여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한쪽은 혈액이 고이면 안 되죠. 그게 무슨 하지 정맥류 그래서 병이 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판막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그래요. 역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하지 정맥류는 하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종아리가 하지입니다. 예, 여러분 종아리가 하지예요. 만일에 그 하지 쪽에 있는 정맥에 이 판막이 없으면 여러분의 종아리 쪽이 뭐가 돼요? 피가 고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혈관이 굵어져 가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혈액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아리 쪽에 혈액이 고여 있으면 여러분 머리 쪽은 어떻게 돼요? 혈액이 모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 혈액이 모질하니까 머리 쪽에서는 빈혈이 일어나고 하부에서는 피가 고이니까 혈관이 굵어지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가 없을 때요? 뭐가 없을 때? 판막. 그림의 각 혈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동맥은 혈관벽이 두껍고요. 정맥은 얇습니다. 간은 동맥입니다. 답은 요거예요. 그림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눴어요. 간은 혈압이 높습니까? 혈압이 제일 높아요. 낮아질 때 여기가 제일 낮아요. 나는 정맥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모세혈관이에요. 흐름이 빠르니까 나가 빨라요? 느려요? 혈관벽이 가장 두껍습니까? 가장 얇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이 모세혈관이 없는 데가 없어요. 모세혈관은 뭐 터지기도 하죠. 모세혈관이 터진 게 뭡니까? 피 먹는 거예요. 터뜨리고 싶어요?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싸다 그러는데 탁 때리면 피멍이 들죠. 그러다 면수지겠지만 절대 때리지는 마시고요. 피멍이 드는 거, 그거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복구도 잘 됩니다. 피멍 든 거 한 2, 3일 있으면 또 없어져요. 잘 터져요. 언제 잘 터져요? 예, 지금 가셔가지고요. 칫솔 꺼내가지고 이빨 한 3개 닦으세요. 그럼 피가 막 나요. 그거 모세혈관 터진 거예요. 잠시 또 묻습니다. 그런 건 많아요. 모세혈관이죠. 자, 20번. 20번은 인천 사는 학생들이라면 다 알죠. 뭐냐, 물때 하는 거잖아요. 물때. 뭐가 물때냐? 물이 가장 많이 찬 거, B와 D 같은 걸 뭐라 부르죠? 가득 찼습니다. 만땅. 그래서 만조. 만조. 만조의 반대는 뭡니까? 간조. 간조 때는 뭐가 드러나죠? 갯벌. 그래서 갯벌, 넓은 갯벌이 막 드러나죠. 갯벌에 가서 뒹굴고 재밌죠? 저도 해봤더니 아주 재밌더라고요. A, C. A와 C일 때 갯벌이 드러납니다. A, C 언제 있죠? A, C 답이 몇 번 있나요? 2번. 그럼 B, D에는 갯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이 가득 차서 철랑철랑. 인천에서 물때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걸 보름에 가장 크죠? 보름이나 사귈 때 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가장 적게 빠지죠. 그 다음에 무슨 상현, 하현일 때 적게 빠지고 그 사이를 어부님들이 그 갯벌에 힘자신 분들이 얼만큼 물을 빠지느냐를 단계를 나타냈다 그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낸 걸 가지고 한 물, 두 물, 세 물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냥 그 단계만 나타나는데 제일 많이 빠졌을 때와 제일 적게 낮았을 때를 12인분에 하는 거 가지고 나타낸대요. 그런 게 있답니다. 그 어부님들에게 물으면 더 잘 알아요. 저보다. 자, 21번. 이것도 역시 초등학교 때 나오는 전능 가지고 하는 시험이죠. 빛에는 삼원색이 있고요. 빛에 삼원색이 있죠. 또 기억 안 나죠, 그렇죠? 빛에는 삼원색이 있어요. 삼원색이 뭐예요? RGB 그러죠. R이 뭐예요? Red. G는 뭐예요? Green. B는 Blue. RGB 여기 있죠. 빨간색입니다. RGB. RGB. 이게 빛의 뭐죠? 삼원색이죠. 물감에도 삼원색이 있죠? 물감의 삼원색은 뭐예요? RBY죠. RBY 그렇죠. R이 뭐죠? R, red. B는 blue. Y는 뭐예요? yellow. 이렇게 나타나죠. 빛에는 삼원색이 있어요. 우리 빛이니까 빛만 합시다. 색깔은 빼놓고. 색깔은 미술 시간에 배우세요. 빛의 삼원색은 뭐라고요? RGB. RGB. R이 뭐죠? red, G는 green, B는 blue. 이 색을 섞으면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비율을 얼만큼 섞느냐 하는 게 빛의 마술이죠. 자, 해볼까요? 모든 빛을 다 섞으면 삼원색을 다 섞으면 요 D는 뭡니까? 이건 백색광이 돼요. A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뭐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고요. 요거는 B는 요 부분은 G겠죠. 그린이 녹색이죠. 여기는 빨간색이죠.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섞으면 뭐가 됩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적으세요. 노란색이 됩니다. 옐로우가 됩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반씩 섞으면 뭐라고요? 옐로우. 초록색과 파란색을
초록색과 파란색을 반만 섞으면 뭐가 돼요? 체질이 아닌 거 아니에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빨간색하고 파란색 반 섞은 거. 이 부분은 뭐가 돼요? 보라색이죠? 이 색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표가 금방 있어요.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D. 문제가 제가 이게 초등학생 수준의 문제가 되겠죠?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반반 섞으면 뭐가 될까요? 초록하고 파란색은 뭐가 됩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더라? 연두색이나? 연두색이나? 무색이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되지? 뭐가 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맞다. 22번. 이 시험 문제는, 이 문제는 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참 많이 사람 괴롭히던 문제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낸 시험 문제를 다 알고 풀면 학력고사 같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배우면 틀려도 최소한 60점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제가 목표는 여러분 학력고사에서 100점밖에 하는 게 아닙니다. 60점을 맞으면 돼요. 60점 맞으면 돼요. 60 너무 작나요? 한번 봅시다. 스테아르산을 물에다가 녹입니다. 스테아르산은 한 60도 근처에 되면 녹아요. 이 녀석을 더운 물에다 집어넣고요. 얼음 물에다 집어넣어요. 더운 물에 집어넣으면 천천히 녹습니다. 천천히 녹는다는 얘기는 결정이 커집니다. 결정이 커지면 심성암이 만들어지고요. 찬물에다 집어넣으면 빨리 굳어요. 그럼 요거는 화산암이 만들어집니다. 결정이 작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가와 나 결정 중에 누가 더 크다고요? 가가 결정이 큽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결정이 크게 만들어진다는 게 답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냉각되는 시간이 짧다. 깁니다. 이 물이 다 식을 때까지 냉각이 돼요. 가와 같은 원리로 현무암이 만들어진다. 가와 같은 원리. 천천히 만들어지는 게 뭐 있죠? 심성암. 지금 한 개만 기억하시나요? 한 개. 화강암. 한 개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우리 교과서 찾으면 되니까. 근데 화강암. 있죠? 섬도감.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반려암. 있죠? 나와 같은 원리로 화강암이 만들어진다. 나와 같은 거는 현무암. 이런 게 있다 했죠. 안산암, 윤암. 이런 게 있다 했죠. 기억나시나? 자, 또 해볼까요? 23번 문제. 예, 이것도 이번에 시험 나왔던 문제랑 같은 거잖아요. 이번에 시험 같은 문제가 같은 거죠. 이 그림을 제가 준 게 아니고 남자애가 추를 올려놓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거죠. 이거 볼까요? 다음은 빛의 온도가 일정할 때 빛의 실린더 안 빛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이 몇 밀리리터냐? 쉬워요. 이거는. 이 그림 필요 없어도 돼요. 자, 먼저 가부터 해봅니다. 가는 1일 때 40이죠. 1 곱하기 40하면 얼마 되나요? 40이죠. 그럼 나도 40이 나와야 돼요. 2 곱하기 기억 했더니 40입니다. 기억 얼마? 20. 끝. 아주 쉽죠. 제가 아주 쉽다는 이유를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냥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돼요. 압력이 1, 부피 40. 1 곱하기 40가 얼마죠? 40. 그럼 2 곱하기 기억 했더니 40이 돼야 되죠. 그럼 그 값이 얼마? 20. 방금 우리가 며칠 전에 시험 봤던 게 이거보다 더 어렵죠? 예. 제가 낸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제 문제에 50점을 맞으면 이런 문제는 최소한 섭하자는 점수 아시죠? 50점이면 최소한 70점을 받는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푸셔도 돼요. 여러분의 천재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믿어야 되고요. 안 믿으면 큰일 나죠. 자, 이 그림은 또 해볼까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우리 교과서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으면 제가 없다고 이제 인정을 하죠. 없는데 이거는 설명하시면 돼요. 표는 어느 지역의 바닷물 1kg에 들어있는 염류를 나타낸 것이다. 염화나트륨은 27.21g이고요. 비율은 77.7%. 염화마그네슘은 3.81%,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비타. 그래서 35가 들었고 여기 100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몇 프로냐 하는 얘기죠. 그냥 35예요.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그냥.
35인데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읽기를 35 per mill이라고 읽습니다. per milligram이거든요. 이건 뭔 얘기냐 그러면 바닷물 1kg 속에 35g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닷물 몇 kg이요? 1kg. 보통 퍼센트 그랬다는 얘기는 100g당 이거예요. 퍼센트는 100g당이지만 per mill은 얼마라고요? 예, 바닷물 1kg. 다른 말로 하면 1000g 속에 35g의 염류가 들었답니다. 35g에 뭐가 들었다고요? 염류가 들었답니다. 염류는 여기 나온 염화나트륨, 항산,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항산마그네슘, 항산칼륨,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무지 많아요. 금까지 있어요, 바닷물에. 무지 많아요. 바닷물 1톤 속에 금이 4g이고 5g. 무지 많아요. 근데 바닷물 누가 그 1톤을 끓이고 앉았습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그 돈을 사는 게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빼고요. 많아요. 전체 염료에 대한 비율. 두 번째 문제는 뭘 물어보냐. 그럼 이 비율이 있어요. 77.7, 7.9, 4.7, 3.6, 3.1, 그래서 100이다. 요 바다 비율은 이 비율을 가지고 염분 비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요. 가끔 주관식으로 물어봐요. 염분 비일정의 법칙 그래요.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바닷물의 농도는 평균이 35입니다. 홍해 같은 거는 40이 넘어갑니다. 홍해 같으면 40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동해는 35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는 35에 가깝습니다. 평균에 가까워요. 하지만 우리나라 서해는 한 27, 28 정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서해는 바닷물이 좀 동해에 비하면 싱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해는 계절의 특성을 많이 따라갑니다. 중국 대륙에 비가 많이 오면 서해는 맹물이 됩니다. 그 얘기는 중국에는 큰 강들이 많아요. 황하라든가 양쯔강이 큰 강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가 많이 오면 서해 바닷물은 굉장히 싱거워져요. 20 이하로 내려갑니다. 속된 말로 서해 바다에서 낚시하면 붕어가 잡힌다는 소리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해 바닷물이 굉장히 싱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에는 싱거워집니다. 겨울에는 비가 안 오니까 좀 짜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뭐는 똑같다고요? 이 비율은 똑같습니다. 짜든 싱겁든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거는 실험 법칙입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의 해양조사선 챌린저호가 전 세계 바다를 뒤지면서 찾아낸 거예요. 1877년이니까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죠. 늦었죠. 남들은 이 바닷물이 뭐가 있나 찾을 때 우리는 최초로 개국을 했으니 참 힘든 일이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다음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을 이용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 과정과 그 결과이다. 무게가 2, 4, 2N인 용체를 1개, 2개, 3개, 4개를 매단 용체에 들어간 길이를 측정한다. 예. 문제. 어떤 물체를 이 용체에 매달 때는 5cm가 늘어난다. 이 물체의 무게는 몇 N인지 구하시오. 이거는 이 탄성경 문제이죠. 요 비슷한 문제는 우리 며칠 전에 봤던 주관식 기말 중간고사 5번 문제와 같죠. 비율입니다. 비율. 탄성력은 늘어난 B가 성립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제가 다른 자료에 올려줄게요. 이건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한 개니까 여기 얼마죠? 뉴턴은 고치세요 빨리. 한 개니까 2뉴턴이죠. 두 개면 얼마예요? 4. 세 개면 얼마예요? 6. 네 개면 얼마예요? 8. 2뉴턴인데 몇 cm 늘었어요? 2cm. 4뉴턴인데 몇 cm 늘었죠? 4cm. 3뉴턴인데 얼마요? 6cm. 4뉴턴인데 얼마요? 8뉴턴인데 얼마요? 8cm. 그러면 1뉴턴이 1cm라는 얘기죠. 2일 때 2, 4일 때 4, 6일 때 6, 8일 때 8이니까 1cm가 몇 뉴턴이에요? 1뉴턴이죠. 그럼 5cm면 몇 뉴턴이에요? 5뉴턴이죠. 이 규칙을 아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탄성력은 중요한 것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탄성력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커지면 또는 무게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납니다. 예, 그까지 하시면 1회 2008년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30분 수업 내용을 한 몇 개 합니까? 이거 포함해서 한 8개를 더 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교과서 안 배웠던 문제는 위에서 꼭 이렇게 자료를 올려놔 드릴게요. 혹시 모르겠으면 이런 자료입니다. 이걸 뭐 프린터를 할 수 없으면 제가 사진을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올려놔 줄게요.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거 안 배웠던 문제, 또는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는 제가 다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거 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